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 뭐 처음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긴 한데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쑥쑥쑥 해버릴 거야. 자, 추정. 자,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집단을 조사를 해. 알겠지? 그 집단 전체, 표본 공간 전체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엄마 집단에서 모 집단하고 불러줄 거야. 알겠지? 자, 그 모 집단에 있는 모든 원소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M하고 써줘. 자, 모 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그마 제곱하고 써줄 거고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해서 시그마라고 써줄 겁니다. 그치? 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자, 그런데 모집단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조사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치? 뭐가 많이 들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특히나 돈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랬어. 그치? 뭐라 그랬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느라고 1000명 조사하는 것도 한 10억 든다고. 그치? 1000명 조사하는 데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다 조사할 수 있어? 절대 못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절대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이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거라고. 그치? 그 일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해주네. 자, 그래서 이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각각 하나하나 x1, x2 똥똥똥똥 해서 xn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x1부터 xn까지 이 원소들을 뽑아주는 거를 우리는 임의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임의 추출하는 방법에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추출이 있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 자, 복원 추출은 뭐야? 안에 있는 거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여러 번 뽑힐 수 있어. 맞지? 비복원 추출은 안에 있는 거 확인하고 버리고 뽑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게 여러 번 뽑힐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그치? 표본을 R개 원소를 갖는 표본을 뽑아줄 거야. 그치? 자, 그럴 때 복원 추출로 뽑아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n 파이 r 하고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치? 하나 뽑을 때마다 n가지 경우수씩 나올 테니까. 그치? 비복원 추출은 어떻게 뽑아주면 되겠어?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일렬로 쫙 나열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n p r 하고 나열될 거야. 오케이? 자, 가끔 한 번씩 원래는 표본을 뽑을 때 원소 하나하나 뽑아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싹 다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 표본도 있긴 해. 가끔 한 번씩 나와. 오케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뽑아주면 되겠어?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다고. 한꺼번에 r 이렇게 싹 다 뽑을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잘 안 나오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이럴 때 표본을 뽑았어. 표본에서 이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줄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여기서는 n하고 나올 거야. 알겠지? 표본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표본의 크기가 돼. 자, 이 표본에서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줘. 자, 그래놓고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x바라고 써주는 거야. 표본 평균이야, 얘는. 표본 평균. 그래서 내가 뽑아준 표본의 평균. 오케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100명 뽑았을 때 평균.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알겠어요?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 있는 원소들을 싹 다 더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주면 돼?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돼. 이게 표본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자, 이 표본의 분산을 우리는 표본 분산하고 불러주고, 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기호로는 s의 제곱이라고 둘 거고, 자, 표본의 정의대로 구할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편차니까 각각 별량에서 표본의 평균 빼주고 제곱해주고,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해가지고 싹 다 더해준 다음에
n번째 거 편차까지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이 녀석들의 평균을 낼 거니까 몇으로 나눠주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n개라서 n으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n으로 나눠줘? 아니야. 뭘로 나눠줬어? n-1로 나눠줬어. 왜 n-1로 나눠야지만 표본 분산이랑 모분산이랑 연관성이 생기더래. 됐어? 자, 그러니까 n-1로 나눠주는 이유는 뭐요? 그냥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야. 됐어?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 때문에 아직까지도 통계 파트를 수학이라는 녀석의 범주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지금 아직도 고민이야. 학자들끼리. 됐어? 분명 이렇게 논리 전개는 수학적으로 하는데 관찰을 통해서 나온 공식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녀석 학교 시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절대 안 나온다고. 오케이? 수능에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나 한 20년간 강사 생활하는데 딱 한 문제 봤다고. 사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문제 딱 한 문제 봤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 S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냥 n-1로 나눠서 특이하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저거 가지고 계산하라 그런 형태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 자, 그럼 우리는 뭐만 가지고 놀 거야?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줬었는데 예를 들어준 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정리해보자. 자, 모집단 안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x라는 확률 변수는 1, 2,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거기서 공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고 나오겠네. 2, 4, 6이라고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2, 4, 6 하고 나오고 오케이. 그때 합이 2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이때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평균은 어떻게 구해? 곱해서 너 안 됐어. 3분의 12. 그래서 4. 맞지?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볼 거야. 분산은 재평평제. 3분의 4 더하기 16 더하기 36에서 4를 빼줄 거야. 그래서 3분의 20, 56에서 12 빼주니까 44? 하고 나오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가 나와? 루트 3분의 2 루트 11 정도로 나올 거야. 맞아? 16 빼줘야 되나? 4의 제곱 빼줘야 되네. 그러면은 3분의 56에서 3분의 48 빼주는 건가? 그래서 3분의 8. 이상한 숫자 나와서 좀 당황했어. 루트 3분의 2 루트 2 하고 나올 거야. 이 정도. 맞지? 자, 이렇게 계산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크기가 2개짜리인 표본을 뽑을 거야. 복원 추출을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표본이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형태의 표본은 1, 1이라는 표본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1, 2라는 표본, 1, 3이라는 표본, 1, 2, 1이라는 표본, 2, 2, 3이라는 표본, 3, 1, 3, 2, 3, 3이라는 표본들이 나올 수 있어. 그치? 각각 표본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이 표본의 표본 평균 따로, 이 표본의 표본 평균 따로따로 구해줄 수가 있겠네.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뽑힌 이 녀석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힌 이 녀석을 x2라는 이 표본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고 이 x1과 x2의 평균을 구할 거야. 즉, 이 표본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x바라는 걸 찾기 위해서 x1, x2 해놓고 표본 평균 한번 구해보자. 2, 4, 6, 2, 4, 6 했을 때 표본 평균 구할 거야.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니까 2, 3, 4. 얘는 3, 4, 5, 4, 5, 6 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x바가 될 수 있는 값이 뭐 있어? x바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어떤 표본을 뽑는지에 따라서 x바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알겠어?
그치? 자,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x바가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왔을 때 확률을 생각할 수 있어. 즉 이렇게 x바를 나열해봤더니 얘도 하나의 확률 분포를 이루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2가 나올 확률은 전체 9분의 1 나오고 얘는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라고 나오겠네. 개수 세보니까. 그치? 오케이. 자, 이때 평균을 구해볼 거야. 그래서 뭘 구할 거라고? 2의 x바. 읽어주면 뭐야? 표본 평균. 맞아? 아니라고.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이랑은 다른 거야. 그치? 표본 평균은 요 각각 표본 하나하나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알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럼 이 녀석 계산해보면 뭐가 돼? 9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 해서 뭐가 돼? 계산해보면 4 되겠다. 계산 되게 빨랐어. 그치? 자, 두 번째 분산 구할 거야. 분산은 마찬가지로 재평평제를 구할 겁니다. 9분의 제곱하니까 4 더하기 9, 3, 9, 2, 18 16 곱하기 3이니까 48 25 곱하기 2니까 50 36에서 평균의 제곱 4의 제곱 빼주면 뭐가 돼? 3분의 4하고 나올 거야. 계산 되게 빠르지? 그래서 자, 표준 편차는 뭐하고 나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3분의 2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계산이 빨랐던 이유가 뭐야? 공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공식을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고 우리는 표본 평균 자체가 분포,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같아져?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져. 그치? 항상이야, 항상.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치?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진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분산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쳤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왔네. 아까 얘기했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야? 얘야.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 됐습니까? 자, 이제 x바라는 녀석이 확률 변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확률 변수를 이루고 있냐? 자, 모집단의 크기도 이렇게 작고 표본 평균의 표본도 조금 뽑아줬을 때는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을 거야. 이제 자, 그런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거기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을 거야. 자, 그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어떤 녀석?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라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 녀석이었으니까. 그래서 자,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어. 정규 분포가 아니야. 막 이산 확률 분포고 막 그래. 자, 그런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뽑으면 그래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 나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정규 분포 문제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문제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거야. 589번 보자. 5개에서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비보건 추출로 뽑을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처음에 뽑는 것도 5가지, 두 번째 뽑는 것도 5가지 해서 5의 제곱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는 보건 추출로 계산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뽑을 거 5가지? 아니네? 처음에 게 비보건 추출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거 5가지, 두 번째 뽑을 거 4가지 해서 20가지 하고 나오는 거고. 그치?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 순서 고려 안 하면은 고려하지 않는데 그럼 씻을 거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특별하게 나왔네. 그래서 씻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90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2, 4, 6,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에서 뭐야? 여기 확률만 조금 바뀌었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여기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나온 형태야. 그치?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P의 X바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크기가 2짜리인 거 뽑는 거니까. 그치? 자, 나올 수 있는 게 2, 4, 2, 6, 4, 2, 4, 4, 4, 6, 6, 2, 6, 4, 6, 6 나오는 상태에서 각각의 확률, 표본 평균 구해보면 X바가 첫 번째 거는 2 나오고 두 번째 거는 3 나오고 세 번째 거는 4 나와. 네 번째 거는 4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6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런데 X바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래. 3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 어딨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 뽑아주면 돼? 2가 뽑힐 확률 구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2가 뽑히고 두 번째 2가 뽑힐 확률은 뭐야? 첫 번째 2가 뽑혔으니까 4분의 1. 확인하고 다시 집어줬어. 그치? 또 두 번째도 2가 뽑힐 확률 뭐야? 4분의 1 하고 될 거라고. 그치? 자, 3 나올 확률은 첫 번째 2가 뽑힐 거야. 4분의 1. 두 번째 4가 뽑힐 거야. 4분의 2 더하기. 첫 번째 4가 뽑힐 거야. 4분의 2. 두 번째 2가 뽑힐 거야. 4분의 1. 그래서 16분의 5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쑥 넘어가자. 쭉쭉쭉. 자, 595번 잠깐 볼 거야. 595번 보면은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의 x가 4 나왔어. 자, 그 상태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3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러니까 n이 3짜리야. 그래 놨더니 윤석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2의 x에 안 나와 있는데요? 595번 지워버릴게. 안 돼. 594번으로 가자. 모평균이 m 묘표준 편차가 10짜리 모집단이 있대.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10짜리. 조건이 안 나와 있어. 잘못된 거예요. 문제 잘못된 거야. 풀지 마. 로그업을 어떻게 그렸어? 크기가 25. 좋아. 수능에 이런 거 나오면 토하겠다. 자,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2의 x바의 제곱이 29하고 나왔대. 자, 그랬을 때 양수의 매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한번 해보자. 자, 모집단의 평균이 m 나왔으니까 2의 x가 뭐가 나올 거라고? x바가 m 하고 나올 거고. 자, 표준 편차가 100이니까 분사는 10이니까 100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표본 분사는 뭐하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25분의 100 해서 4하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분산 구하는 거는 항상 재평평제라고.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거야. 표본 분산 구하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는 거야. 표본 분산만 n-1로 나눠주는 거야. 그치?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재평평제야. 자, 그러니까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라서 4가 제곱의 평균은 29랬고 얘는 내가 찾고 싶은 거야. m의 제곱. 그래서 넘겨주니까 m제곱이 25라서 m이 5구나 하고 찾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됐어? 맞잖아. 맞아요, 선생님. 뭐? 어디? 처음 들을 때 약간 어려워. 이제 처음 들으면 개념이 어려워, 개념. 무슨 소리지? 자, 다시. 처음에는 원래 헷갈리지. 제곱의 평균이 29라고 문제 살려줬어. 자,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돼?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대. 그래서 얘는 m이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분사는 100 나온 상태에서. 맞지? 분사는 100 나온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분사는 어떻게 구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구한다고. 모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25분의 100. 그래서 4 나와. 맞지? 자, 그런데 분사는 또 어떻게도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랑 같잖아. 맞지? 자, 그래서 4는 제곱의 평균이 29랬고 평균의 제곱은 m제곱이야. 그래서 m제곱 구하겠다고. 알겠어? 응. 이렇게 이거하고 무슨 문제지? 통통이? 아, 확통이? 저 미적이었어요. 무조건 자의스러기만 하겠습니다. 확통 공부 좀 해. 저 미적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자. 605번 보자. 605번.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빵의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10, 표준 편차가 6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자, 다시 풀어보면은 안 돼. 자, 첫 줄에서 뭐래? 무게는 평균 110이고 표준 편차가 6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10에 6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뭐가? 전체 빵의 무게가. 그러니까 뭐가? 모집단이 얘를 따르고 있다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지금 모집단을 의미하는지 표본을 의미하는지만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처음에 알려준 거는 전체 빵의 무게랑 표준 편차 알려줬으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알려줬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빵 중에서 9개를 임의로 추출했어. 그러니까 뭐가 9야? 표본의 크기가 9야. 자, 그 상태에서 이 평균의 무게가 114g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이 9개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이 표본의 평균 무게가 11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표본 평균은 그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 110. 자,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4 나와서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정규 분포 문제로 들어가 버렸어.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겠네. x바에서 110 빼주고 2로 나눠줄 거야. 114에서 110 빼주고 2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z라고 쓸 거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래프 그려서 찾아보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지고 표준 편차만 확실하게 찾아줄 줄 알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오케이.